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87차 정기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춘천교대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춘천교대에서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학회, 사회과교육학회를 위해서 하게 되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진심입니다. 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기도 하고 이런 오늘 같은 습하기도 한 날씨인데 먼 곳까지 오시느라 너무 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회 전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쟁점 중심 교육과 인권 교육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노경주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 팀의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및 종합 정리 후에는 저희 사회과 교육학회 취향에 딱 맞는 시민닭갈비라는 곳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친구의 시간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관 뒤편에 주차하셔서 걸어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걸어도 멀지 않은 곳이라서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지 않은 곳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모경환 교수님의 개회 선언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 모경환입니다. 주말인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제187차 정기학술대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선도해온 춘천교육대학교에서 학술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학회 원로로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노경주 교수님, 그리고 행사의 모든 과정을 보살펴 주신 사회과 교육과 김태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제가 사회과 교육이 모르던 그 시절부터 사회과 교육의 어떤 발전에 힘써오신 저희 춘천교육대학교 노경주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노경주 교수님과 학회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 서주시면. 네, 저희 사회과 교육학회에서 감사패를 준비했는데요. 감사패의 내용은 제가 글씨가 작은 관계로 시민닭갈비가 나왔네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춘천교육대학교 노경주. 귀하께서는 평생을 교육 일선에 몸바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그 공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사진 촬영을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꽃다발을 하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다 자르고 강원도 팀과 평가원 팀만 특별히 선정해서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사진 찍을 거라서. 경민이 안녕. 강원도 꽃다발이 상대적으로 귀여운 거라서 먼저 전달하도록 평가원에서 제력으로 강원도에서 전달. 감사합니다. 일단 평가원에서 초대형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게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받은 김에 지금 뭐 컨디션 제일 좋을 때 이때 다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꽃 있는 상태에서 다 찍고 잠시 5분 정도 정리 시간을 가진 다음에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2부 주제 발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개최만 하면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구름 관중이 몰렸다고 하고 오늘도 지금 대충 한 200여 명 300 정도 조금 안 되는 구름 관중이 모이셔서 매우 지금 제가 제2의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노경주 교수님이 또 공식적으로 하시는 마지막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또 더 많이 찾아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기조 강연으로 춘천교대 노경주 교수님이 사회과 교육 본질로서의 쟁점 중심 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는 이제 일반 발표 2개가 있는데 김지연 원주 버들초등학교 교사 쌤하고 그리고 노경주 교수님 같이 쓰신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김경래 박사님이 쓰신 인권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2번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노경주 교수님 모시고 기조 강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8월 말에 퇴임이라는데 극비 상황이 이게 제가 이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다 노출돼 버려가지고 원길 속도가 아니고 90분 같은데 이렇게 출장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 그 퇴임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그 아버님이 출생 신고를 좀 늦게 하셔가지고 2년을 더 이렇게 교수 생활 근무를 만끽하고 이번 이제 8월에 정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 목요일 날 이제 교수로서는 최종 마지막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알차게 잘 마무리했고 또 이렇게 모경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임원들이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친구 아주 절친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나는 마누라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너는 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며칠 또 여러모로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번에 마침 제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만든 책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걸 선물로 짐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판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30% 저자 할인인가? 그거 받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다 챙겨 가시고요. 3, 4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딱 40권 준비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회 간사님한테 손현지 박사나 이렇게 간사님한테 좀 메모를 해서 난 못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어서 제 책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책은 쟁점 중심 사회과 교육이 될 겁니다. 그 책은 맨 먼저 제가 직접 발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는 사회과 교육 본질로서의 쟁점 중심 교육이고요. 좀 이렇게 민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김태환 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그러면 15분만 하겠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거의 30분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는 우리 와이프도 학교에 열심히 오고 학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안 왔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사회과 교육 본질로서의 쟁점 중심 교육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새롭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좀 해봅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책이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쟁점 중심 교육이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내일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저 네 측면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실제 이 삶이 대단히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게 이제 어른들만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역시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학자들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재현을 해왔었던가. 그리고 좀 더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가서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쟁점 중심 교육과 관련해서 뭐 사회적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의 의미를 좀 담아왔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위기와 청소년, 맨 오른쪽에 기후 위기와 관련 컷을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살 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라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 여기서 좀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얘기를 이제 하는 맥락에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걸 하나의 쟁점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의 영역 구분화를 이렇게 해서 교육에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헌트 앤 메트칼프 선생님은 1955년에 이미 저렇게 7개의 닫힌 영역, 우리 잘 알고 있죠. closed areas를 저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뒤에 이어서 쭉 뭐 영국에서는 스탠하우스, 우리 국내에서는 여기 와 계시지만 구정화 선생님이 16가지로 촘촘히 우리 쟁점의 영역을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2000년에 좀 줄여서 8가지로 해보고 몇 년 전에 2020년에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다듬어서 저렇게 8가지 영역으로 한번 다시 구분해 보았습니다. 19년에 제가 연구년이어서 18년, 19년 그 2년 동안 우리 시사 주간지 2종류에서 논의되고 다루고 있었던 것들 쟁점이 뭐가 있나 그래서 쭉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저런 8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우리 교육과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일치도가 높은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영역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영역에 따라서 주요 쟁점들은 저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더라.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자, 이런 우리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제안을 했나 그랬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1910년 How We Think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성적 사고를 알려주셨던 듀이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927년에 러그 선생님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 하에서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은 매트 켈프 선생님의 Teaching High School Social Studies, 저기가 이제 쟁점 중심 교육부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대표적인 저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여러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쭉 진행되어 왔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표지만 사진을 한번 찍어 본 건데, 두 번째 있는 거는 뮤식이라고 하시는 저 분께서 1975년 NCSS 45번째 이어북에서 저렇게 한번 정리를 편집자로서 이렇게 정리해 준 적이 있고, 오른쪽은 1996년 NCSS 블래튼 93이죠. 저걸 통해서 또 이제 에반스, 삭세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저런 분들이 저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학술지 차원으로 가면은 1989년에 더 소셜 스타디지에서 특별호로 저렇게 쟁점 중심 교육에 관심을 표명을 했었고, 이름이 바로 이제 저기 보면 마샬라스, 옛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분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컨트로버셜 이슈즈, 그래서 1996년 소셜 에듀케이션에서 특별호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고, 왼쪽 밑에 있는 게 2018년 저 때도 다시 한번 NCSS 소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저기는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 관심 갖고 또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헤스 선생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유럽, 카운슬 오브 유럽에서 2015년에 저런 이제 쟁점 중심 교육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저런 이제 또 책자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우리 저 원주 버들초등학교의 김지현 선생님이 직접 구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더 의미 있게 여기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우리 국내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은 두말할 것 없이 1994년 8월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차경수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회과 논쟁 문제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그 뒤로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름 제 최초 논문이 1989년인데 개방화 시대의 사회과 교육과 사회 문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기특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94년에 또 그때도 Problems Centered Approach, 그래서 문제 중심의 어떤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글을 또 써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서 2000년에 저 이제 사회과에서의 쟁점 중심 교육이라는 논문을 한번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저기 2000년이고 2001년에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쟁점 중심 교육, 논쟁 문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여기 계시는 대표적인 구정화 선생님, 그리고 조영재 선생님, 그리고 주은옥 선생님, 요 네 분 논문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그 네 분 이제 논문을 좀 모으고, 그다음에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춘천교대 학생들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짜면서 그 수업을 해와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두 편을 넣어서 저 책을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10% 디스카운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뭐 선생님들 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시지만 특히 많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저기 이제 또 다시 구정화 선생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게 이제 지금 아주 최근 논문들이세요. 2020년에 쓰셨네요. 그리고 오른쪽에가 충북대학교의 오연주 선생님, 그리고 아래쪽에 배영민 박사님, 요 논문 최근 거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논문이어서 여기다 한번 올려봤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구정화 선생님은 논쟁 문제를 키워드로 해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계시고 오연주 선생님은 공공쟁점, 그다음에 우리 배영민 선생님은 쟁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뭐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좀 섭섭해서 한번 쭉 훑어왔어요. 그랬더니 90년대 이제 차경수의 94년 이후 논문들 중심으로 쭉 이렇게 본 셈인데 총 저 세계학회, 우리 사회과 세계학회에서 74편의 논문들이 뭔가 문제 중심, 쟁점 중심, 논쟁 문제 교육 뭐 이런 논문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었고 보면은 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교수학습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러한 진단과 재현을 이제 해온 셈인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 내지는 또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사회교과는 6차 교육과정 이후 6차 교육과정부터 제가 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봤는데 현재 이까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참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라고 하는 게 일관성 있게 쭉 이어져 오고 있어서 사회과 교육의 핵심은 문제 중심, 쟁점 중심, 논쟁 문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표에서도 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문제 파악, 문제 해결 및 참여 능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태도 함양 이런 걸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지리 영역에서 저는 아무래도 일반 사회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리 영역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굉장히 저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의 성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춘천교대에 계시는 박승규 교수님이 또한 2015년에 논쟁적 지리 문제의 의미와 성격 이런 또 논문을 써서 지리 영역에서는 또 굉장히 또 열심히들 쟁점 중심의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는 뭐 앞에서 이미 얘기 드렸듯이 94년에 차경수 선생님이 논쟁 문제 교수 모형을 얘기하시고 97년에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논쟁 문제나 쟁점 중심 교육이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강화되어 왔던 것 같다. 이렇게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8개 영역으로 이렇게 한번 뭔가 유형화해 보았는데 쟁점의 영역 이것들이 골고루 우리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고 있더라. 다른 영역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실수할까봐 일반 사회 영역만 이렇게 해서 한번 나름 분석을 해 보았는데 제가 약간의 구강 건조증이 고혈압 약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약간의 구강 건조증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수치 비율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단원이나 주제,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충분히 쟁점 중심 교육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에서 강조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내용 영역을 아까 8개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 데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잘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만 누락쟁점의 영역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안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잘못 분석했으면 좀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4학년 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교육과정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저 부분에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 여기서 환경 문제 요거는 전적으로 지리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서 우리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이제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지구촌 갈등 이거는 이제 지리에서 하다가 일반사회 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빠진 경우들이 좀 있었다. 그게 이제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학문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잘 반영해서 쟁점 중심 교육이 필요하고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오래된 걸로 보면 89년에 그로스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인식 변화와 새 접근법을 수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수주의적 이런 우리가 접근으로부터서 좀 진보주의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데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인식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교육 과정까지 경험한 게 없다. 교육 받은 경험도 뭐 교육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교육 과정 측면에서 문제 해결 능력보다 배경 지식을 우선시하고 광범위한 내용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문제보다 지식 중심의 교과서 학습 자료다. 이게 89년 옛날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조차도 시험 대비 정답 집착 교육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되고, 교사의 전지전능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현실적 장애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특별히 논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장애 요인들이 정리된 건 없어서 제가 대학원 수업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없이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의 1989년이나 2020년대나 지금 뭐 별 차이가 없네?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운 거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쟁점 중심 교육을 해야 되나?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식, 신념 그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이렇게 정착되어 있지 않다. 마음 자세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교사 교육을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쟁점 중심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분석했을 때는 이 정도면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용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 교수 역량과 교사 역할 선택의 어려움. 요 교사 역할 선택의 어려움 요거 하면 교사 역할 하면은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옹진환 박사님이 바로 떠오르는데 2012년 켈리 모형을 또 잘 정리하셔서 뭐 제 생각엔 더 연구할 필요 없이 교사 역할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의 인식과 지원 부족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현실적인 장애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쟁점 중심 교육의 오늘 기후 위기가 가장 이제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인과나 차별과 배제, 이게 가장 심각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점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뒤 선생님 이후 진보주의 등장과 함께 쟁점 중심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국가 차원 교육과정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사 교육이 뭔가 아직 제대로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실에 대한 좀 진단이었고, 어떤 우리가 그 사회과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쟁점 중심 교육의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2014년 제가 사회과 교육을 받은 인간이라는 논문에서 논의 부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은 채 연인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책임을 모른 채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사회과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과 교육에 관한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수행할 것이 요구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보면 사회과 교육에 관한 관점 뭐 세 가지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 5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건 간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 전통, 본질, 모형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각각이 의미 있는 관점임을 우리에게 이제 잘 얘기해 주고 있다. 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좀 고민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교육을 의미 있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어떤 삶을 더 가치롭다고 판단하느냐. 달리 얘기하면 현실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은 우리가 어떤 것인가. 이게 결국은 결정 지어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현실 사회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이게 산다고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 문제의 원천은 무한 자유 경쟁의 삶이 아닐까. 굉장히 답답한 세상의 그 근원은 결국 무한 자유 경쟁의 삶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자유주의 옛말이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도 신자유주의를 등에 본 세계화 그리고 그 세계화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자유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 같은 말이지만 자유지상주의가 부활한 듯한 무한 자유 경쟁으로 내몰리는 삶이 우리의 현재적 삶이고 내일의 지금 삶이 아닐까 좀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52번째입니다. 100개국이나 또 아래에 있더라고요. 행복한가? 뭐 이거 이제 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있길래 한번 이렇게 옮겨본 건데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실 사회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2014년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을 조금 어휘만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개인적 사회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가지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 개개인이 실존적 존재론적 의미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았고 인식론적 내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론적 나를 넘어서서 관계론적 삶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불통이 화두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 억울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정 결핍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요거는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호네트 선생님의 인정투쟁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거리를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삶의 어떤 가치론적 측면에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뭔가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좌절감에 빠지는 너무 센 표현인데 자아실종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우리 제독 학자이신 한병철 선생님의 피로사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억지로 우울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전 좀 우울해요 사실. 그렇고 4차 산업혁명 이제 앞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우울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인가나 이제 사회적 양극화가 아니라 사회적 초양극화 초자를 붙여서 지금 얘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어떤 삶의 양식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요 얘기는 저 박영석 선생님이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논문 쓰시면서 얘기해줬던 글을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나, 여기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여기 뭐 트리플 라이트 라운드에서 2022년에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은 이래가지고 안전사회, 사회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회, 신뢰사회, 관용, 신뢰, 존중을 느끼는 사회, 공평사회, 사회적 배제 없이 평등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사회, 그 다음에 활력사회, 개인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안전, 불안 측면에서 그 어떤 실존,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미래 사회로서의 안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요 두 가지는 합쳐져서 우리의 어떤 관계론적인 어떤 그런 삶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합쳐버리면 55.4% 반 이상이 우리 좀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활력사회, 결국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아실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아실현 12.4%밖에 안 돼요. 예. 자아실현을 꿈꿀 정도 세상에 살고 있지는 못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데이터로는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메슬로우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인간 욕구 위계, 저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거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세상을 우리는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안사회로부터 안심사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안심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서로 인정하고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꿈꾸어가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 자아실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메슬로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제 그 사회과 교육의 관점을 잘 정립하는 그런 우리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돌아가 보면 우울한 세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우울한 삶의 원천은 균형감을 상실한 채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보다도 자유를 더 우월한 정의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데에서 올 것이다. 그것은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삶의 피폐로 이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정의로운 삶이어야 한다. 무한 자유경쟁에 각자 도생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평등에 대한 간절함이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무한 자유경쟁의 오늘날 운영이 요구되는 진정한 변화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보다 근원적인 변화가 아니겠는가. 강자가 더욱 강자가 되고 약자가 더욱 약자가 되는 초양극화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사회과 교육 관점 5가지, 3가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 중에서 변혁적 실천가가 요구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한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 변혁 관점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가 좀 달라질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21년에 논문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여전히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는 변혁적 실천가를 길러내는 사회 변혁
관점을 가장 중심에 둔 그런 사회과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육에서의 과제는 무엇일까? 결국 변혁적 실천과는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아 정체성과 비판 의식을 갖추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능동적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변혁적 실천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의 공동체에서 다이얼로그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고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런 변혁적 실천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바로 쟁점 중심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결국 그리고 쟁점 중심 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바, 뭐 징검다리라고 우리 이제 학생들의 우리 인간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뭐 의사 결정력도 좋습니다. 판단력도 좋습니다. 저는 고등사고 능력, 하이 오더 띵킹, 요즘에 이제 고차 사고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력을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쟁점 중심 교육과 고등사고 능력의 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교육 지향점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과제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쟁점 중심에 관한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 정립을 위한 교사 교육을 좀 관심 갖고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제 이거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도 되나? 해서 뭐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인식의 문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건 뭐 2012년 제가 또 다른 논문에서 썼던 부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알미나 믿음에 근거하여 행위를 한다. 알고 있는 것에 맞고 틀림이나 믿고 있는 것에 옳고 그름에 대한 특별한 의심 없이 또한 그 암과 믿음을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행위는 행위 주체가 행위의 순간에 지니고 있는 알미나 믿음에 기초한다. 그것은 교사의 교육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저는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2012년 논문에서 이렇게 그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교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언어나 행위로 표현되며 교육 행위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암과 믿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션 선생님의 어떤 그 용어로 개념으로 이렇게 가면은 행위 중 암 이렇게 뭐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바즈 선생님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좀 달리 암과 믿음을 둘을 잘 담아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이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은 두말할 것 없이 장기간의 다양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극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 나아가서는 교사 자신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단히 변화에 저항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사 개인의 이론은 교사 자신의 사고, 나아가 행위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그 이론의 타당성과 가치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될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쟁점 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어떤 이론, 즉 암과 믿음을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뭔가 이렇게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사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요구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그 선물로 짐 아니죠. 선물로 드린 본책 일부를 이론가로서의 교사. 그래서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과 반성이다라고 해서 그 연구했던 논문들을 일부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좀 더 우리가 비상적인 그런
교사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사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춘천교대에 온 이후 학부에서는 교과 교육도 이제 가르쳤지만 사회 문제와 사회과 교육이라는 강좌를 계속 이제 제가 그 이름으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고 이제 조금 지겨워서 중간에 한 10년 가까이 비판 사회 이론 탐구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의 어떤 비판 이론을 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사회를 좀 바라보는 안목을 좀 길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구년 끝나고 나서 2021년부터는 다시 사회 문제와 사회과 교육으로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해왔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제가 세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쟁점 중심 사회과 교육 드러내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이거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토의 토론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거 아니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사회와 토의 수업을 꾸준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쟁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학부건 대학원이건 수준이나 어떤 뭔가 좀 차이는 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토의 토론이 이제 수반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는 한 6번 정도의 공식적인 피드백, 코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함께 수시로 추가해서 학생들이 만들어 오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이렇게 가지면서 지내왔습니다. 제 자랑 지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우리가 교사교육 차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교사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적으로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 97년 비인 선생님의 그 교육과정 통합이라는 책인데 대학원생들하고 저 책을 가지고 영어로 아직 번역 저게 2019년에 제가 번역판을 냈으니까 영어로 막 읽거든. 물론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리긴 했었는데 고생하면서 공부했고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은 교수님 저희 서울대생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셔서 나하고 공부하면 서울대생이야 이러면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기 비인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쟁점 중심 교육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교육과정 통합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이렇게 주시는 책이어서 뒤늦게 다시 한번 번역서로 저렇게 내봤었습니다. 저게 이제 하나의 산출물로 나왔던 거고 제가 목요일날 종강 마지막 수업했던 게 사회 문제와 사회과 교육인데 그 학생들하고도 학부에서 지금 이번 학기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왔고요. 초반에는 제가 쟁점 선정하라는 준거를 저는 저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사회과 교육학자들 쭉 얘기해 오셨던 것들을 또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죠. 근데 나는 이게 좋은데 각자의 어떤 암과 믿음을 담아서 선정 준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타당성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선정한 쟁점이나 질문 그것이 그 준거에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너무나도 이뻐 죽겠어요. 이런 멋짐을 선물해 주었어요. 포항 출신 임민경 학생인데 오늘 학회에서 꼭 얘기해 줄게 그랬거든요. 저런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얘기한 준거를 이렇게 주었는데 저 밑에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 바꿀 필요 없을 정도로 학생 측면, 교사 측면,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9개의 준거를 딱 제시했더라고요. 희열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인데 너무 고맙고 너무 이게 너무 좋았고 그럼 모 교수님이 애들 요즘에 챗 GPT로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도움 좀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튼 안 받았대요. 정말 저런 그래서 좀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로 쟁점 중심 교육의 뭐 이제 실질적인 그런 교사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좀 쌓이더라도 지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 연구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세 번째 과제로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 뭐 실행 연구 뭔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건 또 이런 책을 2014년 책인데 2015년에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영어책 보고 선생님들도 괴롭게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는 좀 요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춘천교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우리 또 여기 박인경 선생님 와 계시지만 청주교대에서는 실행연구를 제 기억에 2006년 그때 꽤 큰 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혁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아무튼 교육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과 교육 연구 방법론 춘천교대 오면서부터 바로 그 방법론 강좌를 개설을 하고 질적 실행 연구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같이 해왔고 1차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 대표적 또 인물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과제는 그런 실행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선물로 드린 2부 거기가 연구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실행 연구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그런 얘기들이 거기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쟁점 중심 교육이 좀 더 해왔지만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이 오더 띵킹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다. 알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뭐 다 주장해 왔지만 현실적 장애와 학교 교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참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였던 우리가 콕스 그분이 이제 제 지도교수인데 벤 칵스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가 너무 감명 깊게 남아서 저는 제 번역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ass yet to tr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꾸준히 사회과학의 본질로서의 쟁점 중심 교육을 지향해야 되겠고 그 세 가지 그 과제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교사 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퇴임하더라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오경환 선생님 학교 차원에서도 주기적인 아까 막 해잖아요. 더 소셜 스타디즈 뭐 소셜 에듀케이션 뭐 이런 데서는 뭐 하잖아. 뭐 블랙틴이 어쩌고 저쩌고 이어북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회과 학회에서도 그런 주기적인 공론장을 이렇게 마련해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길게 얘기했어. 15분 한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편안한 말씀으로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말씀에 참 울림이 있고 여운이 남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학교에서는 퇴임이시지만 저희 주변에서 오래오래 남으셔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오래오래 네, 저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